안녕하세요. 또람또람또람지입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혼 준비 총 과정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생전 듣지 못한 단어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예단, 예물이 뭐야? 스드메, 헬퍼 이모, 맞춤? 아무래도 결혼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다 보니까 관련된 단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해요. 다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이니 조금씩 친해져 가보도록 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많은 유튜브, 블로그를 찾아봤는데요. 보통 시기별로 구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스튜디오 대신에 제주도 스냅을 찍을 수도 있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거나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을 크게 신혼집, 결혼 소식, 결혼식, 신혼여행으로 구분했어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신혼집입니다. 신혼집은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지역에 집을 구하고 그 집에 맞는 가정과 가구를 고릅니다. 원하시는 제품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집의 크기나 배치에 따라 가전, 가구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사 날짜를 정하고 입주 후에 나머지 살림살이를 채우면 됩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돈을 모아서 집도 구하고 가전, 가구도 살 수 있지만 만약 신랑 쪽에서 집을 해온다면 신부 쪽에서 가전, 가구 비용을 충당하고요. 이를 혼수라고 합니다. 큰 가전 가구는 한 번에 사면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접시나 시계, 커피포트 같은 자잘한 살림살이는 선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사은품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입주할 때는 당장 필요한 것들만 갖추고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채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혼집은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가전 가구점에서도 이사 날짜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사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가전 가구는 그 전달에 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받으실 수 있겠죠. 집 선택과 인테리어는 그 전에 끝나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 결혼 성수기인 5월이나 10월에 행사를 많이 하고요. 웨딩 박람회 등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결혼 소식입니다. 신랑 신부님이 결혼을 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각자 양가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려야겠지요? 그리고 상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양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합니다. 예식 날짜는 보통 상견례에서 정하는데요. 요즘은 예식장을 구하는 게 어려워서 예식 날짜를 미리 정하고 나서 상견례를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렸다면 다음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야지요. 물론 가볍게 사담으로 언제 결혼 예정이다 라고 언질은 할 수 있지만 청첩장을 드리는 모임을 가지면서 정식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1, 2주일 전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예식장을 찾아오시다 보니 청첩장을 드려도 따로 모바일 청첩장을 다시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답례품을 드리면 됩니다. 결혼 소식은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은 신랑 신부가 준비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상견례는 부모님께서도 준비하실 게 많은 자리니까요. 그리고 청첩장과 모바일 청첩장은 결혼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임이 많은 경우에는 2달 전부터 청첩장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직장에는 종이 청첩장은 한 달 전에, 모바일 청첩장은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드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결혼식에 대한 일정입니다. 결혼식은 결혼식에 들어가는 요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장소가 있어야겠죠. 웨딩홀은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다들 하고 싶어 하시니까 예약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웨딩홀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랑 신부 입을 옷이 있어야겠죠.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도 받고 이거를 드메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튜디오는 뭘까요? 웨딩 촬영을 말하는데요.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서도 드레스와 메이크업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묶어서 스드메라고 합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촬영한 사진은 모바일 청첩장에도 들어가고요. 결혼식장에 앨범을 이렇게 전시하기도 합니다. 신랑은 결혼식 때 입을 정장, 예복이 필요하고요. 혼주이신 양가 부모님도 아버지는 정장,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셔야지요.
태백을 하신다면 신랑 신부도 한복이 필요하답니다. 한복을 입지 않고 이불을 하신다면 이부 드레스가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웨딩밴드, 그러니까 결혼 반지 맞추는 거 필요하고요. 사회나 주례, 축가, 식권대 맡아주실 분들도 섭외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당일에 사진 찍어주실 이제 스냅 작가님과 동영상을 원한다면 DVD 작가님도 섭외를 해야겠죠. 모두 그날 하루를 위해 들어가는 노력입니다. 결혼식에 관련해서는 예식장을 섭외하는 것 말고는 크게 순서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모두 결혼식 당일까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드레스는 보통 식 한 달 전에 고르고 웨딩 사진은 모바일 청첩장 보내기 전에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인데요. 결혼식 날이나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어디로 갈지, 얼마나 있을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일정에 큰 틀이 나오면 우선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려면 값이 2배로 비싸질 수도 있어요. 다시 보다가 더 싼 표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표가 없으면 일단 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먼저 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2달 전에는 예매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들릴지 일정을 세우고 숙소를 예매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투어가 있으면 투어로 신청하면 되고요. 저는 패키지 투어는 따로 해보지 않아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은 결혼식 전주 주말에 1차적으로 싸놓고 결혼식 전날이나 다음날 떠나신다면 결혼식 당일날 마저 싸면 될 것 같아요. 저는 MBTI 극강 J라서 숙소와 교통편을 먼저 예매하는데요.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 숙소를 고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예비 부부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많은 걸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결혼 문화라는 게 좀 더 간소화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좀 색다르게 해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뿌리신 축의금을 걷는다던가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업체가 없다던가 해서 결국 남들 다 하는 평범한 결혼식을 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것도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왕 하는 거 저는 행사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공이 되는 몇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와도 연애를 했든 소개를 받았든 이 사람하고 함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준비하시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가정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배우자는 저의 하나뿐인 동료인 셈이죠. 결혼식을 같이 해나가는 첫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싸우고 많이 이야기도 해보고 새로운 모습도 찾아가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